2016년 말에 박근혜 전 당시 대통령 탄핵 사태가 진행될 때 어느 외교관이 저한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느냐? 예수가 죄 없는 자,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한국 언론은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쓴답니다. 예수, 매춘부 옹호 발언 파장, 잔인한 예수, 연약한 여인에게 돌 던지라고 사주. 한국 언론에는 예수도 걸리면은 무매 맞는다는 이야기죠. 예수가 위선적 바리새인들에게 분개하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꾸짖은 데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 예수, 국민들에게 개새끼 발언 파문 이렇게 쓴답니다. 3. 세 번째, 석가가 구도의 길을 떠나자 한국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느냐? 국민의 고통 외면 제 혼자만 살 길 찾아나서 라고 쓴답니다. 석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하니까 한국 언론은 오만과 독선의 극치, 국민들이 끝장내야.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니까 한국 언론은 소크라테스 악법 옹호 파장. 시저가 주사위는 던져졌다. 한국 언론 시저 평소 주사위 도박광으로 밝혀져. 이순신이 내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한국 언론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순신 부하에게 거짓말하도록 지시. 도덕성 논란 일파만파. 김구 선생이 나의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통일입니다 라고 하니까 한국 언론은 김구 통일에 눈이 멀어 민생과 경제 내팽개쳐. 클라크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고 말했습니다. 언론 클라크 소년들에게만 야망 가지라고 심각한 성차별 발언.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한국 언론 스피노자 지구 멸망 악담 전 세계가 경악 분노. 최영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한국 언론 최영 돌을 황금으로 속여 팔아 거액 챙긴 의혹. 전두환 전 재산이 29만 원이야. 언론 현 정권 국가원로 홀대 극치 코드 인사 보훈처장 경질해야. 링컨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언론 국민을 볼모로 하는 국가정책에 국민은 피곤하다 라고 기사를 쓴답니다. 니체 신은 죽었다 라고 하니까 한국 언론은 현 정권 신이 죽도록 뭐 했나? 총 맞은 박정희가 난 괜찮아 라고 하니까 한국 언론은 대통령이 대국민 허위 보고 촛불 들어야. 고참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기자 정신의 반대말은 뭔지 아나요? 모르겠다고 하니까 맨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개해드린 이 우스개가 우스개입니까? 이런 일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피해자가 황영웅 아닙니까? 한국 언론의 집단 폭행의 희생자가 지금 황영웅 아닙니까? MBC의 실화 탐사대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아주 편파적인 제목으로 황영웅을 다루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야말로 만우절감입니다. 실화 탐사대라고 하면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공영방송답게 교양 있게 다룬다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목부터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했는데 그걸 다 보면은 황영웅이 일그러진 게 아니라 MBC가 일그러졌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하는 프로였습니다. 더구나 그 진행 과정에서 황영웅에게 맞았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중학생 때까지 올라가고 그것도 모자이크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또 때로는 드라마적 기법을 써가지고 대역 배우까지 내세워가지고 이게 무슨 실화 탐사대입니까? 소설 탐사대지. 그렇다면은 다른 언론이 비판을 했어야 됩니다. MBC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한 개인을 작사를 내느냐. 이거는 공영방송 자격이 없다. 그런데 그런 비판 기사는 하나도 안 나오고 이 방송이 주장한 거를 또 그대로 뺏겨가지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을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이런 제목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아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황영웅 학폭 후폭풍 실화 재연 배우 대본 받고 연기하면서도 수치심. 아니 대본을 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란 것 아닙니까? 여기 왜 대본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주장하는 사람의 역할을 배우에게 맡겨가지고 소설 썼다는 것 아닙니까? 대본 받고 연기하면서 수치심. 아니 실화를 좀 추적하는데 연기를 왜 합니까? 이거는 완전히 언론에 대한 도전입니다. 언론 부정입니다. 기자가 소설 쓰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비판하지 않고 동아일보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IMBC 또 나왔어요. 황영웅 전 여친 버스 정류장에서도 맞아 날아갈 정도로 배 걷어 찼다. IMBC는 황영웅을 다루면서 정과자 황영웅 갱생 실패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실화 탐사대 그 프로의 진행자 중에 한 사람이 대마초 소지 정과자. 그러면은 MBC도 앞에 정과자 방송 MBC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등등 이런 제목이 많습니다. SBS 뉴스 황영웅 동창 성적 행위도 시켜 전 여친 날아갈 정도로 배 걷어차 심각했던 학폭 정황 이런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 중립적인 제목은 서울경제 황영웅 새 소속사 거짓 경력 오해 학폭 반성 중 향후 활동 계획 무 서울경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은 학폭의 증거가 없어요. 학폭이란 것은 그냥 내가 학폭 당했다고 해서 학폭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죠. 그 기준은 뭐겠습니까?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정학처분 받았다든지 경찰이 출동했다든지 진단서가 있다든지 이 정도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경제의 기사는 이렇습니다. 황영웅의 소속사 더 우리엔터테인먼트는 31일 공식 입장을 통해 20일부로 황영웅의 매니지먼트를 맡게 됐다. 그에 따라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고자 한다. 대부분의 일이 수년 전이고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제보인 경우가 많아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 그러니까 맞았다 뭐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도대체 실명을 밝히지 않으니까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 골치 아픕니다. 폭로하는 사람이 왜 얼굴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폭로를 안 해야 되죠. 거기에다가 또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거기에다가 드라마 기법을 쓰고 대역 배우를 내세우고 이게 한국 언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 언론의 폭력, 은폭이 학폭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걸 여러분들 이제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유튜브는 황영웅이 MBN 불타는 트롯맨에서 밝힌 6년 생산직 근무 경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는데 소속사는 월급 통장 거래 내역,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의 자료를 통해 약 7년간
여러 업체에서 수석 및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했음을 확인했다. 방송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공장 생산직으로 근무한 것이 총 6년이 넘는다고 나와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6년이 아니라 7년 근무했네요. 며칠 전에 미국 뉴저지에 사시는 분이 저에게 이런 손편지를 보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최현주 씨인데요. 이분이 쓴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지금 언론의 폭력을 보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기억합니다. 언론의 횡포와 선동당한 대중의 정말 미치광이 같은 행태를 보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좌절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여성 대통령에게 치욕적인 인격 살해를 할 때 그 많은 여성 인권 단체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것의 부당함을 말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보도했다면 이렇게 분노하진 않았을 겁니다. 산처럼 쌓인 거짓 뉴스가 나왔는데도 쏟아냈던 말의 책임을 지는 언론 또한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유명한 뉴스 앵커의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그의 말에 한국 사회는 정말 답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한국에 일절 관심도 안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황영웅 사태를 보며 전혀 변하지 않은 언론과 거기에 더한 유튜버들의 도가 넘치는 행태를 보며 기막혀 있던 차에 주필님의 동영상은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아, 그래도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이 있구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써 오셨는데 이제 여러분들 실감 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황영웅처럼 당했다는 실감이 나십니까? 황영웅을 보면서 박근혜와 겹쳐 보였다는 이 최현주 씨의 이야기가 실감 나는 것은 한국 언론이 구조적으로 이런 선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조적으로 이런 언론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구조적이라는 것은 뭐냐? 자동적으로 탁탁탁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를 보십시오. 한 유튜브가 황영웅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을 MBC나 다른 언론이 받아가지고 확산시킵니다. 그런데 다른 언론들이 아, 이건 아니다. 이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다 같이 굴러가 버립니다. 황영웅에 대해서 어느 한 언론도 메이저 언론 중에서 황영웅을 편들거나 황영웅을 공격하는 이 분위기를 비판한 언론이 없습니다. 이게 다 자동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 MBC와 같은 선동 전문, 그리고 MBC 정도는 아닌데 평소에는 정상적으로 봤던 이런 뭐 아까 소개했던 동아일보 등까지도 같이 엉켜서 돌아가면서 한 개인을 이렇게 짓이기고 특히 문신을 공개해가지고 조폭문신이라고 하는 반인륜적 보도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 언폭의 구조화입니다. 언어폭력, 언론폭력이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못 걸리면은 황영웅처럼 되고 박근혜처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생생한 지금 교과서적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가 이 방송을 해드렸더니 여러분들이 저에게 반응을 보여주시고 해가지고 저는 사실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황영웅 팬클럽 회원은 아닙니다. 황영웅 팬도 아닙니다. 기자는 팬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근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황영웅은 너무나 억울하고 황영웅을 편드는 분들은 너무나 성격이 좋은 분이고 다친 분들도 있고 또 앓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하루에도 한 2번, 3번씩 관련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 전공이 원래 좀 살벌한 데입니다. 저 시사, 안보 또는 역사, 해외여행 제가 53년 동안 기자 생활하면서 대부분을 사회부 기자 그리고 정치에 대한 사건, 큰 사건 중에서도 큰 사건을 따라가는 이런 기자입니다. 그런데 왜 요새 황영웅 동영상을 그렇게 많이 올리나고 저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사와 이 황영웅 관계 동영상 숫자를 좀 배분해서 올리고 있는데 저는 이번 황영웅을 매개로 해가지고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더욱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고 지금 황영웅을 동정하는 분들이라고 표현되는 황영웅 팬이라고 하겠습니다. 황영웅 팬이라는 이런 사회 계층이라고 할까요? 사회 그룹이 있다는 것. 한국에 아직도 오아시스처럼 이렇게 고운 마음, 순수한 정신이 모여 있다는 것. 그게 황영웅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정말 제가 기자로서 새로운 경험이고 충격이고 어떤 점에서는 평소 목석 같은 저의 마음까지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보약입니다. 보약. 어제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황영웅이 MBN에 나오기 전에 1년 전에 여러 무대에서 불렀던 노래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었어요. 1년 전에 황영웅과 MBN에 나와서 불렀던 노래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다르냐. 1년 전에 황영웅은 고음 위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MBN 불타는 트롯맨에 나와서 황영웅은 중저음과 고음을 두루두루 오고 가면서 부르니까 전달력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노래 부르면은 사람이 긴장을 하니까 고음으로 부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리를 내지르면은 그냥 박수 받는 줄 알고, 그러나 중저음으로 가려면은 우선 그런 목소리도 태어나야 되겠지만 사람이 느긋해야 됩니다.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달라진 황영웅의 노래, 인생아 고마웠다, 빈지게 같은 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창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황영웅은 배우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우는 사람이니까 과거 중학교 다닐 때 뭐 치고받고 한 것 같은데 거기서 그런 데서 머물지 않고 날로 발전해가지고 오늘의 황영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생각만 싹 바꿔버리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보고 실화 탐사대를 만들으라고 그랬다면 황영웅이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노력을 해가지고 오늘 저런 제목이 될 수 있었느냐, 저런 천재가 될 수 있었느냐, 저는 이렇게 다뤘을 겁니다. 그게 훨씬 시청률도 높이고 그게 훨씬 교훈적인 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부를 게 아니라 황영웅의
인생 역전 뭐 이렇게 붙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사람이 마음이 맑아야죠.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은 일그러진 영웅이란 제목을 붙입니다. 일그러진 영웅이 누가 일그러진 영웅입니까? 그걸 만든 MBC 관계자들이 다 마음이 일그러졌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천재 가수,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있는 그 천재 가수를 보고 일그러진이라는 제목을 붙이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정신 상태인지 그걸 실화탐사대가 한 번 더 다루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